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3,000톤급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에 적격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한 팀을 이뤄 이번 사업 수주를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원팀의 최종 경쟁 상대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로 압축됐으며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의 유수한 방산업체들은 탈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K조선의 글로벌 방산시장 전략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마스가 프로젝트와 병행해 북미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글로벌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2.88%와 11.32% 상승했고 잠수함 연료 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범한 퓨얼셀도 11%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의 공개일을 확정하면서 국내 부품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전 세계 미디어에 초대장을 발송하고 현지 시각 9월 9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7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 이외에도 두께가 5.5mm에 불과한 초박형 에어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업계에선 경쟁 제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더 얇은 제품을 통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애플의 주요 부품사 중 한 곳인 LG 이노텍은 3.93% 상승한 16만 6,600원에 덕산 네오룩스와 BH도 각각 6.31%와 7.42%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벤티지 랩과 고바이오 랩 등 비만 치료제 관련사들의 연이은 개별 호재로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 랩이 지난해 체결한 베링거 잉걸하임과의 공동 개발 계약을 연장하고 GLP-1 물질 이전 계약까지 신규로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고바이오랩은 핵심 비만 치료용 균주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국제 특허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등록이 결정되며 글로벌 독점 권리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몰렸습니다. 이 밖에도 G2G 바이오가 국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개발사 3사와 함께 글로벌 빅파마와 장기 지속형 치료제 제형 개발에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인벤티지 랩과 고바이오 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G2G 바이오도 15% 가까이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식 기념품 단청 키보드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자 앱코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앱코는 이날 자사의 키보드 기반으로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기념품 단청 키보드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커스텀 키보드 제작사 C-앱코의 키보드 모델에 전통 건축의 단청 문양을 입혀 제작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 뮤지에서 판매 개시 직후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온라인몰에서도 현재 품절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흥행이 K-팝 데몬 헌터스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단청 키보드가 필수 굿즈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회사는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모델과 물량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앱코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모나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가운데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만년필을 보고 펜 두께가 정말 마음에 든다. 제가 사용해도 되겠냐는 발언에 이 대통령 영광이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서명에 잘 어울릴 것이라며 즉석에서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전해지자 전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펜은 모나미의 제품이 아니라 만년필 전문업체 제나일의 로즈우드 재질 만년필로 확인됐지만 펜 촉에 모나미 네임펜의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며 주가가 연일 상승했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모나미의 주가는 전일 대비 5.83% 상승한 2,72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산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장중 보합권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 움직임이 연출이 됐고요. 그래도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빨간불을 켜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었습니다. 오늘 일정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약보합으로 좀 전환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강보합으로 되돌림이 나오고 이내에 계속 장중에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3,187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일중 고점이 803포인트였고요. 약보합권 계속 머물다가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도 800선 지지해내면서 80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은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폭, 매도폭 모두 크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시장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2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가 3시 부근에서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27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은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소폭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900억 원 이상 순매도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1,1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조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정 흐름이 나왔던 조선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재료에 반응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조선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잡아보시죠. 우선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조선업에서 윈윈하는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 측에서 이 7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필리 조선소 현대화를 위해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필리조선소의 지분 100%를 확보할 때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한화의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선박 건조 능력이 연간 한 척에서 2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라고 보시면 한미가 이 관세 협상 당시에 조선 사업에서 이 투자 펀드를 1,500억 달러 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서 좀 재정을 충당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잠수함 사업에서 K조선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원팀으로 사업의 수주를 내놨던 이 한화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인데요. 이번 60조 원의 경우에는요. 캐나다 잠수함, 디젤 잠수함의 최대 12척, 또 30년간 MRO 수주를 맡는다라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종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선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 기업과 앞으로 좀 경쟁을 펼쳐나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의 이 반등 흐름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들 종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에서 HD 현대 미포의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오늘 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HD 현대 중공업도 11%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어제 조선주들 조정받는 와중에도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6.8%대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5%대 오름세,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고요. 또 음봉으로 전환했다라는 점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상승 모멘텀 계속 유효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전략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아이폰 부품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도 어김없이 초대장을 발송한 애플인데요. 9월 9일 신작 발표를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어드로핑이라고 해서 놀라움을 떨어뜨린다, 뚝뚝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폰 17 시리즈 4종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밖에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 3세대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폰 17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프로 모델만큼 화면이 커질 예정이고요.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 가로 형태로 배열이 바뀐다라는 소식들이 있었고 특히나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 아이폰 17 에어입니다. 기존의 이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이 플러스 모델을 없애고 에어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작 공개에서 정말로 놀라움이 쏟아질 수 있을지 한번 포인트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이 아이폰 17 에어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요. 아이폰 역대 모델 중에 가장 얇기 때문입니다. 이 두께가 5.5mm, 그러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25와 비교했을 때도 0.3mm가 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카메라라던가 배터리의 성능은 다소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적용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이 유효했습니다.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아이폰 부품주는요. BH의 경우에는 7%대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강했습니다. 6%대 강세. LG 이노텍도 3.9%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또 삼성전기도 1%대 강세 흐름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 출시 9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지 저희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아이폰과 함께 또 이슈들 체크해 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장 정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켓업에서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투심이 좀 위축됐다. 정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 이런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좀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했겠지만 내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 금통위가 지난 그 주말 사이에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동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난 주말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말이 나온 다음에 우리 금통위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이 안 들립니다. 즉 고민이 많아진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우리는 그 추석 때문에도 이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 날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 금리 차가 1.75 내지는 1.5로 좁혀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내일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굉장히 고민될 텐데요.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굉장한 그 눈치 장세였죠.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제로에서 양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굉장히 좀 눈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내일 금통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아무도 이렇게 예상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금통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요. 예전 같았으면 선제적으로 25베이스포인트만큼 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물가나 이런 문제, 추석 물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참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오르는 것처럼 이 재료가 있으면 또 실적이 따라주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지금 내 포트에 담으셔야 될 그럴 때입니다. 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는 금통위 금리 결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대형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또 체크해 봐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훈풍, 조선업 마스가수의 본격화. 네, 어제 조정이 나왔던 조선주들인데요. 오늘은 반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려왔는데 조선주들 좀 앞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의 조선업 시장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내수 시장이 말하기 뭐하지만 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미국의 조선업 그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부활할 수 있도록 아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케이 사인까지 받고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조선업은 우리의 앞마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이 미국에 방미를 한 우리나라 경제 특사단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모의를 체결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넓히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의 앞마당으로 만든 것, 예전에 이제 중국을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든 것처럼 미국 시장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캐나다 관련한 수주 가능성도 좀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부분이 얘기가 많으신데요. 일단은 지금 최종 엔트리 멤버에 우리나라하고 독일 기업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오션하고 우리나라 원팀으로 들어간 이 원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독일에 그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캐나다는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 국가이면서 특히 이번에 미국과 사이가 불편해지면서 이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자주국방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구사적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 독일 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물론 어제, 오늘, 그제 3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를 보였죠. 거의 한 200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이게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엔트리 멤버에 들어간 게 결과가 내년에나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최종 엔트리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하나오션에 대한 이런 좋은 호재성 뉴스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이 한국산업은행의 15%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언제 시장에 나오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갔던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게 하나오션에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좀 있으면 이 한국산업은행의 그 지분이 블록딜로 또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한 번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9만 5천 원대까지 가격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하나조선을 봐주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나오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들 어떻게 살펴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각각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어떤 포인트에서 살펴봐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 3일 동안 거의 210만 주가 넘는 매물을 쏟아냈고 국내 기관 투자가도 팔자 쪽에 가세했습니다. 이 모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죄다 받아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산업은행은 지금 대량 매물이 나올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한 4% 정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12만 원대부터 다시 흘러내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물론 8만 5천 원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을 받고 잠시 올랐다가 역시 흘러내려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15%가 블록딜로 나눠져 나올 겁니다. 그 물량 때문에도 이 하나오션은 계속 주가에 발목이 잡힐 것이고 그런 부담 때문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하나오션에서 차익 실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삼성중공업은 기존의 민간 선박만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미 해군의 그 MRO 사업에 진출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이 특수선 사업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한 번도 이 국산 무기를 만들어 보지 못했죠. 군함 쪽에는 우리 한국 해군을 위해서 군함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미 해군을 위해서는 한번 그 사업을 해보려고 뛰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조선사와 손을 잡고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실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 비교했을 때 삼성중공업 주가가 너무 싸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민간 쪽에서도 실적이 좋은데 이번에 특수선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가 재평가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산업은행의 이 지분 블록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MRO 진출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민간 쪽에서 상선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특수선 사업부라는 새로운 시장을 뛰어든 겁니다. 여기다가 기존의 상선 중에서 특히 고부가시선인 LNG선을 이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거의 올해 들어와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년치일간이 쌓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MRO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 점프업을 할 겁니다.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당장 스타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편입을 하셔야겠죠. 네, 삼성중공업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장 발송한 애플, 국내 시장 수혜 전해줄까?
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9월에 이제 신작에 대한 공개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모아갔는데요. 아이폰 관련한 이 공급망들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애플은 이게 애플과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애플의 중요한 핵심 부품들은 또 삼성전자에서 공급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애플은 그 얇은 두께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은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그런 면에서 뒤처졌죠.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삼성 갤럭시에게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싱 상담에서 디자인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역시 이제 애플은 디자인의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폰 17을 내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도 또 삼성 부품도 여러 가지 참여하는 그 삼성 부품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다 물론 LG 쪽도 많이 중요한 핵심 부품은 LG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애플 아이폰이 신제품이 내놓으면 우리나라 한국 그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모델이 글로벌 히트를 치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7은 그러기에는 좀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두께가 얇아지는 대신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이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민감한 그 MZ세대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애플에 대한 무슨 이제 팬심이 있는 그런 팬덤이 있는 그 젊은 층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젊은 층에게 이 폴더폰 중심으로 해서 삼성 제품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리미엄 폰, 스마트폰의 이제 프리미엄 폰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17 그 신제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반짝은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LG나 삼성전자나 이 부품업체들이 반짝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반짝할 때 타고 치고 빠지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투자 포인트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네, LG 이노텍과 BH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 공급하고 있고요. BH의 경우에도 공급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LG 이노텍과 BH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략들 챙겨가야 될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약 80% 정도가 이 애플 쪽 부품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LG 이노텍은 전장 쪽 부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카메라 모듈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LG 이노텍이 납품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겠다가 뉴스가 나오면 LG 이노텍이 반짝해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LG가 애플 아이폰 16이든 15가 됐든 그 전에 나왔던 특히 16 같은 경우는 이 AI 기능이 떨어지면서 선택률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별로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AI 스마트폰 하면 이 갤럭시 25가 더 히트를 쳤죠. 그것처럼 요즘에 이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애플은 한 발종 뒤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MZ세대들이 선택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LG 이노텍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BHI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FC-PCB를 납품을 합니다. 그 FC-PCB가 바로 그 OLED 그 디스플레이의 그 PCB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미국에서 그 중국 BOE의 그 디스플레이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건 당연히 애플이 중국 BOE의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의 전체 약 60% 정도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고 있고 그 중에서 30%를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합니다. 그리고 10%를 BOE가 해왔는데 그 BOE의 물량을 삼성하고 LG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게 되면 BOE가 거기에 FPCB를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를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도 이 BH가 주가가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애플의 신제품 그 아이폰 17이 그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부품들이 그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1차 초도 물량이 어느 정도 모델이 다 소진이 돼야만 2차 물량에 대한 그 발주가 나온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반짝하는 걸 즐기시는 건 좋은데 길게 보기보다는 과연 이 첫 번째 나왔던 이 물량이 얼마큼 빠르게 소진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인데요. 그만큼 LG 이노텍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방법으로 좀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유효할까요? 역시 LG 이노텍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80%지만 LG 이노텍은 전장 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서 그쪽에서도 전장 부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이 전장 쪽 시장이 늘어나면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낮추기 때문에 항상 이 애플이 신제품을 그 공개할 때만 주가가 반짝하는 그런 LG 이노텍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 LG 이노텍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LG 이노텍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역시나 대형주 좋아하시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이고요. LG 이노텍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PC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 확보에 이어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 지분 확보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6일 CNBC 인터뷰에서 방산 지분 확보를 두고 엄청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 방산업체가 사실상 미국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은 2024년 매출 기준 세계 1위 방산업체로 매출의 97%가 미국 정부에서 나옵니다. 러트닉 장관은 국방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까지의 방식은 일종의 퍼주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년 의회가 승인하는 국방예산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오늘은 인텔이고 내일은 어떤 산업이든 정부 소유로 확대될 수 있다며 자유시장 원칙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대통령께서 국내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일단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나름대로 각국의 양국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우려하던 미국의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전에 이제 합의했던 것만큼 합의한 것에서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대화를 끝낸 것 같아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가 전제가 돼야 되고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양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단순히 민족 내부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피스메이커니, 페이스메이커니 이런 그 아재 개그를 하시면서 이 트럼프가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에 이 김정은을 초대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만큼 이제 이 평화의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북 경협을 실제로 이제 다시 또 재개를 해서 한국과 남한 간의 이런 그 군사적 긴장 관계를 낮추고 이 경제 문제를 통해서 남북이 서로 호혜 평등으로 또 호혜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영원히 전쟁이 없는 그런 한반도를 만드는 노력의 한 가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에이펙 2025 여기서 이제 김정은을 초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북한이 계속 좀 튀긴다고 그럴까요? 자기 몸값 비싸졌다고 저렇게 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남북한 간에서는 언더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남북 경협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들은 지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6월 달 이후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전 정부와 다른 남북한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되고 그러면 남북 경협이,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반해서 주가를 밀어 올려버린 것이죠. 이게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이 막연한 기대감만큼 주가를 빠르게 끌어당기는 건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갖고 올리는 것은 실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피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르는데 한계가 있지만 막연한 기대감은 그냥 묻지마 매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주가 급등을 가져오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차분하게 남북한 관계를 돌아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 바로 다음 날 어저께죠.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도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제 차가운 이성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차가운 이성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해준 것이죠. 자, 지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이 남북 경협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먼저 하길 희망하고 우리는 개성공단을 먼저 하길 희망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개성공단이 굉장히 큰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은 원산에다가 갈마지구라는 대단히 관광지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안 와서 파리만 날리고 있죠.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그 원산의 갈마지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타이밍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서 조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이 종목은 현대아산이라는 그 돌아가신 고 정주영 왕 회장님이 만드셨던 이 남북 그 경협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죠. 이 회사 현대아산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난티, 이 회사는 금강산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고요. 인디에프는 개성공단 최대 의류공장을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서 다음 이번에 이제 새로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종목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남북 경협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에이펙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죠. 그만큼 10월 이 에이펙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내주고 계시고요. 관련주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략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남북 경협주들 10월까지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떤 것들 살펴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공략주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종목이 이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국내 승강기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이 대북 사업을 하는 이 현대 아산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73% 정도 갖고 있는, 73.9%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 남북한 간에 어떤 교류가 있고 그럴 때는 이 관련돼서 뭐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더 발전할 거다, 진전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뭐 7만 원이 넘는 79,800원이나 하는 이런 가격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게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겠지만 옛날 과거를 한참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서 경협을 할 때 돌이켜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갔어요. 물론 그 죽은 과정에 쉰들러 홀딩스라는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한국법인이 나올 수 있죠. 쉰들러 홀딩스 AG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한 7%가 8% 갖고 있으면서 경영권 분쟁도 발생했죠. 그만큼 예전에 이 지배구조도 좀 취약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그룹 내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이 대북 사업도 어느 정도 뒤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이 좀 새롭게 시작이 되거나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가 나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종목이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꾸준히 주가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하면 말 그대로 건설 경기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 건설 경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 현대 아산이라는 그 계열사 때문에도 남북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이 회사의 주가가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엘리베이터 사업만 갖고도 현재의 주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다가 남북 관계라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라는 그 폭발성 있고 그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점프업 시켜줄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 회사 주가는 여기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매수가는 7만 5천원인데 오늘 주가가 7만 9,800원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매수가를 한 8만 원 정도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죠. 그리고 그 손절가는 7만 5천 원 오히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라는 회사고 제가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난티는 금강산 지역에 실제로 금강산 호텔과 리조트를 갖고 있었고 골프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회사입니다. 물론 한 달 딱 운영하고 이 교류가 끊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한 6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매몰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랬나 기억이 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아쉬운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도 확실하게 호텔, 리조트 이런 사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마다 그런 주요 호텔과 리조트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자산 규모는 이것도 한 조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체가 굉장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남북한 간의 이 교류가 다시 시작되고 북한의 금강산이 다시 관광이 개발이 되면 재개가 되면 진출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이 어떻게 보면 정경 분리가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이 남한 우리 한국 정부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이 정경 그 분리, 정치와 경제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을 받고 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난티는 이 갈마지구 원산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고 팔이 날리고 있는 그 원산에 있는 갈마지구라는 관광지구와 이 금강산을 연계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그 원산의 갈마지구에도 욕심이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15,000원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종목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아난티 짚어주셨고요. 각각 매수가는 75,000원, 9,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은 특별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고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조정 시에 좀 담아가는 전략 취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10월까지 나 남북 경협주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 공략주 하나 남아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은 인디에프라는 종목인데요.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그 가장 큰 의료 공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하면 북한이 들어와 줬으면 하고 원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인디에프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체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100% 외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이 재입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회사고 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물류적 이점 그리고 거기서 바로 물류를 빼와서 인천항을 통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점 이런 점 때문에도 물류비용이 굉장히 싼 그 경쟁력이 있는 그 공단입니다. 그래서 인디에프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재진출 가능성이 어느 회사보다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매수가 1,200원, 목표가 2,500원에 손절가 1,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디에프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1,200원에 목표가 2,500원으로 전략 챙겨주셨고요. 저희 그러면은 세 가지 공략주 살펴봤는데 혹시 하나 원픽으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인디에프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그 현대엘리베이터가 가장 안전한 종목일 수가 있겠죠. 네, 장기적으로는 인디에프 꼽아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남북경협주 살펴봤는데요.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가격 전략 제시 받았지만 좀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담아서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